안녕하세요, 소쌤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철학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재밌는 철학자, 처음부터 이론으로 들어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는 일화를 남긴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하면서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철학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철학사라고 했죠. 철학사에 보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잠깐 언급될 때가 있으니까, 물론 어떤 철학사에서는 아예 디오게네스를 다루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긴 글이 없거든요. 디오게네스 자신은 몇 개의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고대 그리스 철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플라톤 같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정교하게 이론화시키는 철학적 입장, 다른 하나는 이론화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따라하고 소크라테스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입장, 이 두 가지가 소크라테스 사후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다룰 디오게네스는 후자, 즉 소크라테스의 삶을 따라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사에서는 디오게네스보다는 견유학파라고 불리는 학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견유학파라는 뜻은 이게 번역한 거겠죠. 견유, 개견자에 쉽게 말하면 논류자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학파가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거죠. 그럼 개처럼 노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개처럼 놀아본 적 있습니까? 개처럼 노는 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술 진탕 먹고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진 거를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때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디오게네스는 삶 자체가 매우 극적이에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등장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래서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림들이 남아있어요. 디오게네스에 관한. 자, 디오게네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건 그의 별명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별명은 당연히 개입니다. 개. 우리가 흔히 보는 육지에 사는 개죠.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은 미쳐버린 소크라테스입니다. 별명이 개고 미쳐버리고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고 참 독특하죠. 별명에서 나타났듯이 디오게네스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에요. 양가적이랍니다. 쉽게 두 가지가 극단적인 평가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혐오하고 혐오할 만한,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인 디오게네스와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랑 존경할 만한 디오게네스가 일화 속에 공존하는 거죠. 그가 혐오스러운 짓을 했다는 건 지금 보면 변태에 가까운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일단 성욕이 생기면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 자리에서 자유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근데 그 구걸도 매우 거만하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뭘 구걸을 해서 주면 고맙다고 받지만 안 주면 미친 개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욕을 했다고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 하는 행위만 놓고 보면 철학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변태에 가깝죠, 그죠? 그리고 또 전해지는 기행들을 보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추우니까 가진 게 없고 거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고자 청동상을 끌어안아서 추위를 견디는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만큼 독특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의 기행만 놓고 보면 무슨 철학자가 아니라 진짜 혐오스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을 철학자라는 입장에 맞추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시노페라는 그 도시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화폐를 주주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고위 관료인 거죠. 화폐를 관리하고 만드니까. 그런데 남겨진 일화들에 따르면 디오게네스가 화폐를 손상시켰다는 죄목으로 자신이 살던 시노페에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단순히 거지, 변태를 넘어서 경제사범인 거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망명을 해서 아테네로 오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아테네에 와서 또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당시 사람들이 신탁이죠. 왜 소크라테스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써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오게네스가 이 아폴론 신전에 갔다고 합니다. 가서 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손상된 명예를, 명성을 되찾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신탁의 결과가 매우 황당하게 나옵니다. 남겨진 기록,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남겨진 기록에 따지면 다음과 같은 신탁이 나왔다 그래요. 화폐를 손상시켜라. 이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신탁이죠. 화폐를 손상시켜서 도망 나온 사람에게 화폐를 또 손상시키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상한 신탁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를 뒤에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두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어찌됐건 이런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 깨달음을 준 것이 바로 쥐였다고 해요. 쥐. 그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디오게네스는 망명자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당시 자신이 망명했던 아테네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춤추고 술 마시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나는 왜 저들처럼 쾌락을 느끼지 못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재밌게 즐겁게 살지 못하나,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읽고 싶었겠죠. 젊은 나이에,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 이런 생각을 할 때 디오게네스가 빵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빵을 먹다가 빵 부스러기가 떨어졌겠죠. 그 부스러기를 그때 쥐가 와서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오게네스가 보기에 그 쥐는 너무 빵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 쥐는 조그만 빵 부스러기에도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쥐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저 정도의 빵 부스러기도 행복할 수 있는데 쥐 같은 미물도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물은 거죠. 인간의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주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오게네스는 국어를 시작한 거죠. 맥락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겨진 일화가 사실이라면. 자, 앞서 엽기적이고 동화 같은 일화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 아주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로스는 잘 알죠?
고대 그리스에서 동쪽으로 쭉 나가서 인도까지 정복했다고 알려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죠. 알렉산드로스는. 그 디오게네스가 살던 시대에 바로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됩니다. 20대 왕이 되는데, 왕에 취임하면서, 취임이란 말이 맞나? 예,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디오게네스를 만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리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하러 왔었겠죠, 그죠? 그런데 디오게네스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찾아오지 않았다고 디오게네스를 죽였냐? 그건 아니고요.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디오게네스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 살았다 그랬죠. 통 속의 철학자입니다. 자신의 집 통 속에서 벌거벗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본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앞에 다가간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 필요한 게 없나?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지 없나로 물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왕이니까 하대했을 것 같죠. 필요한 게 없냐고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죠. 햇빛을 가리니까 비켜달라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왕이 와서 필요한 게 없냐 물었는데 햇볕을 가린다고 비키라니. 그러니까 왕보다 자신에겐 햇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디오게네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화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일화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일화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게, 디오게네스의 삶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남긴 글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유추해 볼게요. 이런 일화들은 크게 보면 디오게네스가 기존의 관습, 기존의 권력, 기존의 권위 혹은 기존의 도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구걸을 해서 먹을 것만 생기면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해요. 디오게네스가 살던 시절, 알렉산드로스가 살던 시절의 그리스 철학을 헬레니즘 시대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에 대한, 자연을 따라하는 삶이라는 그 디오게네스의 생각이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일단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디오게네스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디오게네스는 말 그대로 개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냥 진짜 개가 돼서 동물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개라고 상징되는 자연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거부하고 그는 자신만의 고유한 행복을 추구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디오게네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과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볼게요. 신탁에 따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통화를 또 손상시키라고 그랬죠, 디오게네스에게. 디오게네스는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니라 그 행위를 볼 때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도덕을 손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손상은 파괴가 아닌 거죠. 기존의 것들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거죠, 디오게네스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나 나나 부, 명예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과연 그런 게 추구할 만하고 그것을 가진다고 과연 행복한지 우리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다고 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인도 디오게네스와 비교해서 그렇게 평범하진 않죠, 그렇죠? 그만큼 고대 그리스는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디오게네스는 소크라테스 이후 이론을 아닌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줬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러분 재밌는 철학자 얘기라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철학자 얘기로 만나기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